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6페이지 기본서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여러분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시험 문제가 이제 우리가 양도세 계산 구조에서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것은 중요하고 시험에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고요. 조금 이제 그 부분이 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장기부유통제 기본공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런 내용 정도를 알고 계시면 문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세율인데, 양도세 세율은 희한하게 보면요, 실무적으로는 양도세 세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러면 매년 나올 것 같지만 매년 나오지 않고 가끔씩 나옵니다. 양도세 세율은 오히려 가끔씩 나오는데, 자, 왜냐하면 문제 출제하기가 양도세 세율이 의외로 조금 까다로워서 독립한 문제로는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래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양도세 세율이요, 먼저 세율 구조는 비누예요. 비누.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도 적용되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에 나갈 때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에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어땠냐면, 취득세에서는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당해 그중 어떤 거? 큰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취득세에서는 돼 있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조금 달라요.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더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에 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조금 다르죠? 예. 또 양도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양도세 세율은 과대상의 종류, 등기 여부, 보유기간, 과세표준금의 크기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먼저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얘는 따로 세율이 적용돼요.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 얘는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자, 얘네들을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요, 세율이 한번 보세요. 미등기 양도했다 그러면 최고 세율 70% 적용되고요. 등기됐는데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8단계로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흔히 소득세에서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을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해 가지고 16%부터 5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자, 여러분 아까 이런 거 했었죠? 금방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각각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 구한 다음에 큰 걸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했을 때는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세요. 6에서 45%가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자, 기본 세율, 이게 초과 세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1년 미만 보유했다 그러면 50%가 적용돼요, 세율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 얘가 1년 미만일 때는 50% 세율이 적용돼요.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전에서요, 만약에 출제자가 50%만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단서에 뭐라고 단서가 다 있냐면, 초과 누진세율과의 비교 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단서를 달아놓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1년 미만 보유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럼 50%예요. 근데 그런 단서가 없으면 기본 세율하고 1년 미만 보였을 때 단기 세율 50%하고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큰 것으로 합니다. 요 경우는 아무래도 요게 50%가 더 크겠죠? 이거보다. 근데 또 이번에는 보세요.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적용되는데 어떤 토지, 건물 양도했을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양도했을 때, 근데 이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어요? 그러면 40%잖아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이면.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이 나오니까 각각 세율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 역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이게 더 클 수도 있고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각각 세율 중에 산출하는 세액이 좀 큰 것으로 합니다. 물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6에서 45% 추가 누진세율만 적용되고요. 단기 보유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 세율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6에서 45%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우리 교재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했다. 토지건물 부동산하고 관한 권리 70%. 1년 미만 보유하면 70,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기억하시되, 다만 이렇게 단기 양도했을 때 기본 세율이, 얘네들은 기본 세율이 정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기본 세율 6에서 45% 초과 누진 세율과 단기 세율 50%나 40%하고 비교해서 큰 것을 그 세율로 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재,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요까지 한번 볼게요. 246페이지까지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양도세 세율 상단에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산 주식 출자 지분인데, 일단은 부동산 근데 거기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하나의 재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가로 안의 내용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소득세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에 그 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한 필지 토지가 비섬용 토지와 그 외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서 양도세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한 필지에 사업용 토지와 비섬용 토지가 있으면 각각 구분해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비섬용 토지 세율과 일반 토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을 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을 보시면요. 미등기 70, 등기됐을 때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6에서 45% 정도 됩니다. 근데 다만 비섬용 토지는 여기다가 10%를 할증해서 16에서 55%까지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때 40%, 일반적으로는 이제 단기 보유 시 40%인데, 다만 우리 교재가 거기 비섬용 토지만 초과 누진세율과 비교해서 큰 거로 돼 있는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도 비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도 비교해서 기본 세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거기 일반적인 경우에도 단기 보유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비섬용 토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그래서 비섬용 토지도 그렇고 거기 보면은 동일한 자산이 두 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각각 세율 단기 보유일 때 40%와 16에서 55%하고 초과세율과 비교해서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이렇게 기억을 딱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전에 초과 누진세율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본 세율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세율이 이렇게 적용돼요. 6에서 45%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데, 처음과 끝은 좀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일 때 양도세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때 6%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인데 비섬용 토지 아닌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는데 얘가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했어요. 그래서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인데 과세표준 계산했더니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세율은 6%니까 1,000만 원일 때 6%니까 1,200만 원이야. 산출세액은 60만 원 됩니다. 아예 그 사례를 외워둡니다. 과세표준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200만 원 이하일 때 초과 누진세율 적용될 때는 6%니까 1,000만 원 6% 산출세액 얼마? 60만 원. 아예 외워둡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억 원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까지 세율이 적용되고요. 근데 비섬용 토지는 보세요. 비섬용 토지는 1,200만 원 이하일 때 6%에다가 10% 할증해가지고 16% 적용된다는 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 초과했을 때는 55%. 그래서 비섬용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이 기본 세율에다가 10% 할증해서 16에서 5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자, 보세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등기 양도하면 70%입니다. 근데 등기됐을 때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60%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6에서 45% 8단계 조건수율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주택 분양권은요. 1년 미만 70%인데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2년 보유했어도 무조건 60%예요. 자, 그러니까 특이하죠? 잘 기억합니다. 주택 및 조합 및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하면 6에서 45%인데 주택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했을 때 무조건 60%라는 걸 주의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 특이하니까 기억하고요. 꼭 기억하고. 자, 그러니까 현행 세법 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또 올해 양도세 세율이 뭐 인하되든 뭐하든 그건 나중 일이고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이요. 자,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을 보여야 돼요. 만약에 단기 양도하게 되면 보세요.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세율이 70%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방소득세 10% 포함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77%. 비용 따지면 거의 한 80% 가까이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단기 보유하는 것은 안 좋고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주택 및 조합 입주권은. 근데 분양권은 뭐 단기 양도하든 뭐하든 분양권은 무조건 세율이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도 무조건 60%라는 거 주의합니다. 분양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세율을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보유한이 2년 미만인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기본 세율에다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면 기본 세율의 6에서 45% 초과 도진 세율에다가 20% 할증해요. 3주택 이상일 때는 30%를 할증합니다. 그 더한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단기 양도했다 주택을 그러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1년 미만이면 70%죠. 그 세율을 또 적용해요. 단기 양도했을 때는 각각 요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하고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요?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무슨 얘기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하니까 26%부터 65%까지 적용됩니다. 또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70%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초과 도진 세율이 적용되는데 근데 다만 1세대 2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에서는 할증하잖아요. 그 할증한 그 26에서 65% 세율과 누진 세율과 단기 양도에 따르면 70%잖아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세율을 하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만약에 3주택이다 그러면 기본 세율에다가 30%를 할증해요. 그래서 36%부터 75%까지 초과 도진 세율이 적용되고 이거하고 단기 양도했다.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자, 이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걸 그 세율로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한 번만 이해하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보시면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다. 자, 입주권이나 분양권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이다. 조정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다. 기본 세율이 20% 할증.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일 때 또는 입주권과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수가 3개 이상일 때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양도는 기본 세율의 30% 할증이고요.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다주택 보유 시여 2년 이상을 보유해서 초과 누진 세율만 적용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무조건 6에서 45%예요. 조정상 지역 아닌 지역은. 근데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인데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으면 이 기본 세율 6에서 45%에다가 20% 할증이고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 3주택 이상 양도할 때는 기본 세율이 몇 프로? 30% 할증하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이렇게 할증 과세합니다. 다주택의 경우. 조정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냥 6에서 45%만 적용되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기타 자산이요. 여러분 기타 자산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 특정 시설물 이용회원권, 영업권인데 사업에 생활한 자산과 함께 하던 영업권, 이주권 같은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 자산 그러면 골프용권 딱 기억합니다. 골프용권. 그리고 이주권 같은 거요.
자, 이런 것들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요.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 무조건 6에서 45% 초과 준수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할 때는 골프형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형권, 기타 자산, 골프형권,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하면서 판소리 했었는데 자, 요즘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자, 그래서 기타 자산, 골프형권, 기타 자산 같은 애들은 좌우지간 초과 준수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고 그래서 70% 아니에요. 1년 미만 보유했어도 50%,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아니에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고 40% 아니에요. 얘들은 무조건 초과 준수율입니다.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아니고 무조건 초과 준수율이다. 자, 이렇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46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2번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입니다. 미등장도했을 때 70%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됐을 때 2년 이상 6에서 45%, 1년 이상 2년 미만 60%, 1년 미만 70%. 요거 분양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어도 60%요. 그래서 별 표시해놓고 양가로 2번은 꼭 기억합니다. 양가로 2번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에 대한 세율은 꼭 알아두시고 별 표시해놓고요. 그 다음에 247페이지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다음에 원화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본세율에다가 100분의 20, 즉 조정상지역의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은 30% 도한세율 적용하고요.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때는 이 할증한 세율, 기본세율에다가 20% 또는 30%를 더한 세율을 중에서 산출한 세액과 또는 이게 1년 미만일 때는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60%, 요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살짝 쭉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쭉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형권, 기타 자산. 골프형권이나 이축권 같은 것을 예로 좀 적어 놓으시고요. 기타 자산. 얘네들은 보유량 관계없이 무조건 좌우지간 초과 준수율입니다. 밑줄 쫙이요. 1년 미만 보유했어도 좌우지간 초과 준수율입니다. 쫙 밑줄이요. 자, 그리고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기본세율이라는 거, 소득세에서 기본세율은 과세표준금의 크기에 따라서, 자, 보세요. 1200만 원 이하일 때 6% 밑줄입니다. 요거는 외워두시라고 했습니다. 자, 10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45% 밑줄이에요. 그래서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이요. 일반적으로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그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인데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배워야 되는 거고 동그라미 1번만 밑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그 자산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밑줄짝입니다. 여러분요. 상속받은 재산이요. 거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상속받은 재산 다른 거는 장특공제라든가 등등 1세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할 때라든가 양도 및 취득 시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계실이에요. 근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계실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요거 꼭 알아둡니다. 별 표시해놓고. 그래서 주의 표시해놓고 별 표시해놓고. 그래서 시험에서 세율 적용 시 양도세 세율 적용 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상속계실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상속계실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하시고 핵심 요약 정리는 없지만 이렇게 알아둡니다. 일단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히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만 별 표시해놓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보지 마세요. 이월과세 특례라는 것을 심화 과정에서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상속받은 자산, 역사가 다 상속계실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중심만 비상속인 취득으로부터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니까 법령에 정하는 눌러져 버렸네. 법령에 정하는 주택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율은 100분의 6에서 100분의 45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O, X인데 내가 모르고 눌러버렸죠? X입니다. 자, 그랬을 때 X 눌렀어요. 그러면 이거 왜 틀렸습니까, 여러분?
자, 주택 분양권은 1년 이상 보유했어도 6에서 45%가 아니라 1년 이상 보유했어도 몇 프로라고요? 60%입니다.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면 무조건 60%예요. 주택 분양권은. 예?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과 구별해야 됩니다. 분양권은 무조건 1년 이상이어도 60%입니다. 이거 주의하고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자산입니다. 교재 248페이지요. 미등기 양도자산. 여러분,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게 되면 불이익을 줍니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년 시험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32회 시험도요. 미등기 양도했을 때 일단 불이익사항부터 이번 순환에는 아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기 양도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받냐면 실거래가 양도차 계산하고, 자,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입니다. 또 장기 포인트병제와 기본공제를 다 배제합니다. 또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70%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제 심화 이런 요약집 같은 거 가고 문제풀이 가면 제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할 건데 보세요. 맛보기를 한번 볼게요. 가필, 차, 장,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소, 기, 과저, 양도세, 과세 표준 구하는 과정. 자, 여기를 봅니다.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상가가 있어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양도 가액이 5억이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계산했더니 4억입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입니다. 더 다른 건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자,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 얼마예요? 예? 자, 여러분 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죠? 그럼 빼는 게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자,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뺐습니다. 양도차익 1억이죠? 과세표준금액 얼마예요? 1억입니다. 자, 그래서 1억이죠? 양도차익이 꼭 과세표준금액이 돼요.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장특공제, 경제 다 배제되니까.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합니까? 산출세법 해봐라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 적용해? 미등기 양도니까 70%지 뭐 얼마야? 70%죠.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얼마? 7천만 원. 이런 거,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용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 시 불이익이 있는데요. 자, 봅니다.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떤 때 나오는 거냐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같은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용 비용,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공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공제하느냐.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냐? 3, 7, 1. 토지, 건물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채권 7%, 나머지 1% 이런 식으로 이제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3%를 적용하는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은 있는데 0.3%를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1,000분의 3을 인정해요. 0.3%. 그래서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바탕으로 교재 봅니다. 248페이지 미등기 양도자산, 미등기 양도시 불이익이요. 동그라미 1번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비과세 또는 감면,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다 배제합니다. 밑줄. 동그라미 2번 장기 포인트병제 배제합니다. 밑줄. 그리고 249페이지 양도소 기본공제 배제합니다. 밑줄. 그리고 4번 최고세율 적용됩니다. 몇 프로? 70%를 적용합니다. 밑줄 쫙이요. 자, 그런데 뭐는 받을 수 있냐면 거기 미등기 양도 불이익 그 보충 그 계산식 표를 보니까 미등기 양도 하더라도 필요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밑줄이요. 그 필요경비 당연히 공제받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필요경비 계산 공제 같은 거 요거 자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이익은 있는 거지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거기 예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를 보니까 32의 작년 문제인데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배웠던 분들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인 상가 건물의 양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양도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 몇 프로세율 적용됩니까? 70%. 장기 보유 등재 적용 어떻게 합니까? 배제하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 배제합니까? 제가 배제하는 거 아니고 불이익이 있는 거지 배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작년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기본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리을번입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이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이 화면으로 연습했었잖아요. 우리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50페이지 넘어가니까 등기 의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250페이지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등기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아요. 장투공제, 기본공제, 비과세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요거 심화 과정에서 또 정교하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살짝 맛보기로 알려드릴게요. 자, 고개 한번 듭니다, 여러분들. 금방 쉬긴 쉴 건데 목 운동 합니다, 여러분들. 자, 금방 쉬면 안 되겠구나. 자, 목 운동 해야 되겠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시면서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몸이 막 뻑적지근해지죠. 자, 250페이지 등기의제 불이익 등기된 것을 의제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볼게요.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이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빚줄이요.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의제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을 봅니다, 여러분. 비과세상인 1세대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윗줄짝이요.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인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어요.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경기도 평촌인가 어디서 강연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수강생 많은 뒤에서 아니,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이고 그랬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그랬는데 이상하네 뭐 어쩌고 막 뭐 하면서 그러던데 나중에 수업 끝나고 교수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봐요. 아까 그 무허가 주택 말 들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규까지 다 보여줬는데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권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예규를 다 보여줬는데도 이상하네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있죠. 옆에 와가지고 또 아까 무허가 주택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런 있었는데 여러분, 자, 요거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도시개발법의 밑줄이요. 7번이요. 도시개발법의 밑줄이요. 자, 얘네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동그라미 6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냐고 양도한 토지. 7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제가요 이 6번과 7번이요 이게 나중에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는 등기 의제하는 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왜냐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령 명칭을 생략해서 시험에 안 나오니까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런 경우는 법령 규정에 한 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제한다. 그랬는데 시험에 동그라미 7번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정답 지문으로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두고 가요. 그랬다가 다음에 이제 더
나머지 것들이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가 부과한 자산, 확실한 이유가 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 때문에 등기 하지 않고 양도한 거니까 불이익 주지 않고, 또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부과한 자산도 불이익 주지 않고,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하면 등기 의지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미등기 양도에 관해서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다만 종합 문제 대비해서 이 정도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가 나오는데요. 여기가 이제 양도세가 어렵다면 또 여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양도책 계산 부분하고 여기인데, 요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배울 거예요.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또 배우자 직계존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 이런 것들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조세 포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규정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255페이지 갑니다. 납세 절차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양도세 납세 절차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양도세 납세 절차는 시험에서 별표 3개죠, 이거 제6절 시험에 무조건 또 나오는 부분이고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니까 별표 3개 놓고 제6절에, 자, 그리고 설명을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쭉 드리고 교재 같이 볼게요.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입니다. 먼저 보시면요, 자, 양도소득세 납세지부터 한번 볼게요. 납세지는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거예요. 어떤 수강생분은 납세지가 우편물이 날라오는 곳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우편물이 날라오는 곳, 내가 받는 곳이 아니라 말하자면 정확히 하면 그 나한테 세금 내라고 그 우편물 어떤 이렇게 보내오는 걸 생각해도 되고, 또 납세지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거기서가 안 날라오니까 우리가 세금 납부의 장소 관할에 관한 거예요. 이 세금을 누가 부과하는지 그 부과하는 곳, 세금을 나한테 부과하는 곳, 관할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면 결국은 그 세금은 나한테 부과한 곳으로 가겠죠. 그 부과한 곳이 어디냐, 그거입니다. 관할에 관한 거예요. 납세지요. 자, 거주자일 때는 당연히 국세는 집 가까운 곳에서 분류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인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세 납세지는 부산광역시 그 먼 곳, 저 해운대구까지 뭐라고 해요? 해운대구까지 갈 필요 없이 거기 관할 세무서에 내든 집 가까운 서울 강남 관할 세무서에 내든 어차피 국고로 귀속하니까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부동산 수리지 아니고요.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의 고소 없는 자니까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사업장소리지. 사업장이 2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소리지고,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 보세요.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주소지로 가야 되는데 주소지로 가면 거소지로 가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마돈나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소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즉 서울에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 거기서 발생한 양도소득, 원천소득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강남구 관할 세무서를요. 이런 식으로. 자, 봐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라는 것과 확정신고납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데, 예정신고납부라는 게 있고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정신고납부라는 것을 안 하면 가산세예요. 확정신고납부라는 것을 안 해도 가산세예요. 그럼 뭐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관계인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입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는 보세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양도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양도하는 건데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가산세 해봤자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만약에
이거 신고가 안 돼 있어 결손금을 마이너스가 생긴 게 있으면 이걸 신고했어야지 다른 것도 양도한 것과 결손금을 통산하게 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결손금을 통산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요. 자 어떻든 간에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실생활에서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막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거고 일단 수험생인 여러분들은 무조건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시험에 단골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분명히 알아두고 예정 신고 납부의 경우에도 확정 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확정 신고 납부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예정 신고 납부할 때 안 된다 그러면 틀리고요. 세 번째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해요. 파생 상품이나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고 이거는 예정 신고문가 없고요. 자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여기 보세요.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수시부가할 사유, 수시부가할 사유가 어떤 거냐면 수시부가가 어떤 거냐면 이 납세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나 그럴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요. 이 사람이 신고하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세금을 수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말합니다.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거나 그럴 때. 자,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미리 그때 수시 부과 당해가지고 세금을 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세금을 신고할 때 수시 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빼고 나머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이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제하여 납부한다.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설명 들어보세요. 예정신고 납부요.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 등을 양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아니에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 생일날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다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2월 25일이요. 음력 1월 25일인데 제 생일이 부모님이 옛날 분이셔가지고 부모님이 자 생일을 음력으로 해가지고 말이야. 저 헷갈리게 음력 1월 25일이어가지고 오늘 2월 25일은 2022년 오늘 2월 25일은 어떤 날이에요? 제 생일이지. 아유 진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이 내 생일인데 여러분 보세요. 2월 25일이요. 진짜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2월 25일 날 생일 선물로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강의 듣고 자 빠지지 말고 열심히 강의 듣고 이런 게 보답하는 길이고 합격으로 하는 게 그래서 합격하는 게 보답하는 길이고 생일 선물이고 그 다음에 시간 되시면 뭐 카페 같은 데서라든가 이런 데서 축하 글이나 올려놓고 참여하면서 겸사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와보고 그렇게 하시고 자 어떻든 간에 2월 25일 날이요. 2월 25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2개월. 자, 2개월이니까 자 언제요? 4월 31일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2월 달은 2월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4월 28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원로하잖아요. 원로하기 때문에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원로하기 때문에 항상 그 달의 말일입니다. 자 그래서 4월 30일입니다. 자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가지고 예정신고기한 생각해 보세요. 자 생일은 얘기하지 말고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 2월 말? 12월 달인가 생일이?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본인 생일날 양도한 것으로. 하여튼 여기 꼭 기억 별거 아닌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에 속한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저렇게 사례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허가일이 속한다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인데, 자,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있죠? 대금이 청산됐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이랬을 때 양도세, 자, 예정 신고 기한 언제냐? 그러면 만약에 대금 청산일이 4월 15일이에요. 허가일이 5월 4일이에요. 자, 그럼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언제입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할 때? 자, 그렇죠?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경우에 원칙대로 돌아가서 양도일이, 원래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죠?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이렇게 왜 안 하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4월 17일 날 양도세를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그럼 닭광되잖아요.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유동종 무효 상태에 있다 배우잖아요. 닭광돼요. 그러면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고 서로 골치 아프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럼 또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는 한번 보세요.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자, 그러면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되면 이때는 허가 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대금 청산일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요걸 꼭 기억합니다. 허가일이 속한 달부터 2개월이네.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에 해지가 있었을 때는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식은요,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식은 몰아서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분기 아니에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상반기에 주식을 팔아요. 그러면 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주식 상반기에 팔았을 때는 8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고요. 하반기에 팔았어요, 주식을. 그러면 하반기 말일은 언제예요? 12월 31일. 그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자, 반기라는 거 꼭 기억하고, 반기 말부터 2개월이네. 또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여러분,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거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라는 것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담부 증여라는 거 우리 배웠어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한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부담이 있는 증여했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뭐예요? 3개월. 이거 주의하죠. 자, 그래서 특이하다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딱 좋은데 이거 왜 시험에 안 나오냐 그랬더니 30일의 시험 때인가는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거 바꾸면 2개월로 바꿉니다.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 3개월.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예정되는데, 자, 가산세 똑같아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부 신고, 부정과세 신고 40인데 다만 역외거래의 경우 부정한 방법일 때는 부정하게 신고하면 40, 부정하게 무신고하면 60%고요. 60%. 역외거래는 60%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5%에서 이제 0.022%로 개정됐죠. 0.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시간세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지원 가산세 정도입니다. 자,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확정신고가 기본이고 예정신고 납부는 임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되면 세원 확보에 조기 확보에 세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협조했다고 해서
산출세계 10% 세액공제 혜택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거 꽤 폐지된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정신고납부도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데 했을 때 차이가 있죠. 자 용감한 시민상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감한 시민상. 지하철 선로에 사람 떨어졌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서 구해내거나,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뭐 이런 거로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막 살려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 이런 사람들 용감한 시민상 받는 분들,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용감한 시민상을 줍니다. 그런 분들은 인터뷰할 때 보면 천편일률적이에요. 자 그리고 짝 무슨 그런 모범 답안 있는 것처럼, 아유,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그렇게 구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냥 구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으로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천편일률적이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이 되면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예?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자, 여러분 보세요. 안 해도 되는데 했으니까 상 주는 거지. 소방관이 불 났는데 불 껐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주죠? 경찰관이 도둑 잡았어요. 용감한 시민상 안 줍니다. 근데 소방관이 불 났는데 무섭다고 도망가고 경찰관이 도둑 무섭다고 도망가면 제재받죠? 처벌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진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고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예정신고 납부. 또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확정신고 납부인데, 자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확정신고 납부 보기 전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255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입니다. 먼저 적용 대상자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밑줄입니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 밑줄 짜기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2번 확정신고 납부 마찬가지로 요건 갖추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체크. 신고기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요. 과세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소 과세 표준을 여기 세 번째 줄부터 윗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 신고세 처리한다는 거 밑줄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분기도 아니고요. 자, 밑줄 짝입니다. 의미는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오른쪽에 보니까 부담부 증여시 예정신고 나와 있죠? 아니 보조단에 보니까 부담부 증여시 나와 있네요. 밑줄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세 번째 줄 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밑줄이요. 그래서 2개월 아니라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하고요. 3개월입니다. 부담부 증여 3개월. 밑줄이고 넘어갑니다. 256페이지 동그라미 2번 허가 대상 부동산 양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잔금이 청산된 경우 그 양도소 과세 표준은 허가일 밑줄이고, 그 아랫줄 그 해제일이 또는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밑줄 짝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양도일 아니라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정신고 종합정리 표에다가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하시고요. 상식처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주식은 없었지만 그냥 주식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식도 알아두시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자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적용되는 것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납부지연 가산세 A번이요. 미납부 과소납부한 금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에다가 여기 10만 분의 25로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돼요? 10만 분의 22로 고쳐야죠. 10만 분의 22로 고칩니다. 그래서 25가 아니라 10만 분의 22로 고치고요. 그래서 0.025%씩, 0.022%씩 적용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번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동그라미 B번 3%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미납부했을 때만 3%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해요. 그래서 과산세를 과세권자가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미납부했을 때가 3% 적용되고 그 다음에 1일 0.02%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번은 적용 신고납부 불송시할 때 당장 그때는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과세권자가 이 가산세 합해가지고 고지서 발부됐는데 납부가 아니라 미납부했을 때 3%예요. 그래서 B번은 일단 이것은 그런 거라는 것만 알고 지나가고, 가산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고불손할 가산세 40, 20, 10%, 그 다음에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이거예요. 이게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257페이지 C번도요. 이게 끝까지 버티면 5년까지 적용되고, 이게 60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표현이 좀 바뀌었는데 5년까지 적용되고 15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지 않고 15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는 건데, 이게 그 257페이지 동그라미 C번에서 150만 원 밑줄이요. 이 납부지원가산세는 150만 원, 체납한 국세가 150만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요, 이게 100만 원이었다 올해 150만 원으로 개정되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드릴게요. 표로 심화과정 들어가면 심화과정에서는 제가 표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에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이게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혼동해서 여기 서술이 돼 있어요. 원래 국세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데 75% 한도가 아닌데, 이게 이제 막 좀 우리 교재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B번, C번, D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2년 5월 15일에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외에 존재하는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단 과세기간 중 당해 거래 이외 양도 거래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봅니다. 2022년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해야 한다. 자, 5월 달에 팔았으니까 양도를 속한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7월 30일이래요. 2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이거는 확정신고를 다 한 다음에 봤어야 되는 지문인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는 건데, 일단은 자,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거냐는 건데, 이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그래도 조금 설명드리고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잠깐 보세요. 자,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을 살짝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정신고 납부라는 것은 여기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아까 똑같아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 때 예정신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처럼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똑같아요. 확정신고 납부도 예정신고에 따른 산출세액, 미리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있거나, 또 소득세법 114조에 따라 결정 경정한 세액, 또는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는 여기 똑같아요. 앞에서 세금 낸 게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는 거지, 공제하지 아니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틀려요.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자, 미리 세금 낸 게 있으면 빼고요. 자, 확정신고 기한을 볼게요. 양도일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같으면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여기 포인트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봅니다. 이 확정신고 납부를 자진해서 이행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당연히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용감한 시민상 안 주고요. 또 보세요. 확정신고 생략이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라 또 해요. 자, 여기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이행한 경우라도 확정신고를
하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떤 얘기인지 이거 중요한 건데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더 확정신고를 배우고 요 문제 풀고 교재 확정신고까지 다 복습해서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일단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자, 건물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양도세를 예정신고기한 내 예정신고 납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를 했는데, 자, 또 더 이상 양도한 거 없네요. 그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네?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서로 바쁜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보세요. 이번에는 토지를 양도했는데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는 양도세는 인세라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합니다. 이게 만약에 비례세율 대상 50%, 40%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합산하든 따로따로 하든 결론 똑같은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달라져요. 과세 표준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받았는데 합산해서 더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죠. 이럴 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7천으로 합산해가지고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뭐로 또 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했어야 되는데 합산하지 않고요. 요것에 대해서만 따로 예정신고했어요.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데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했어요. 그럴 때는 합산하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예, 확정신고 납부를 불성시하면 가산세인데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 똑같아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시.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됐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가산세 적용할 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예전 시험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들.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동신고한 경우에 해당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물어봤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수강생들이 오프라인에 빽빽히 있는데 어떤 중년의 남녀 수강생이 짝이 돼가지고 그날따라 분위기 좋아요. 쏙닥대고 뭘 물어보고 키득대고 그래서 제가 둘이 어떤 관계예요? 물어봤더니 일부러 장난으로 딱 정색하면서 둘이 어떤 관계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는데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죠? 동문수학하는 짝이잖아요. 나중에 공부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합격한 후에도 공동 중개되는 소중한 짝이잖아요. 정보 교류해야 되는. 자, 그래서 그런 얘기했더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 어떤 관계냐? 자,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요. 그러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남남이에요, 남남. 확정신고를 불성실하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남남이에요. 근데 완전 남남은 아니고 동문수학과는 짝이지. 그래서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다만 무신고,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요거 50%를 깎아줍니다. 50% 감면해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팔면 무조건 양도리 속하는데 말부터 2개월 예정신고납부 해야 돼요. 안 하면 가산세니까. 근데 자, 만약에 혹시 안 했을 때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라도 해야지 그나마 가산세를 깎아줘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원래 20%인데 거기에 절반이니까 10%만 가산세 적용되고, 과소신고 가산세 10%인데 거기에 절반을 깎아주니까 5%만 적용되니까 세금을 그래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 내 무신고, 과소신고하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깎아줍니다, 여러분.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런 얘기인데 일단은 여러분 그래서 거기 교재에 그 문제, 예제 문제 257페이지 마저 풀게요. 예제 문제. 소득세, 그래서 2번 질문,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라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X죠? 남남이에요. 가산세 무조건 적용됩니다. 다만 깎아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분할납부에 관한 거, 자, 1,000만 원 소각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4번 예정신고한 경우에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5번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리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자, 다음 연도 맞죠?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3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확정신고 납부인데 여러분 잠깐요. 시간이 많이 길어가지고 조금만 한 5분만 쉬었다가 요거 확정신고 납부 읽어드리고 다 끝, 아니구나. 그냥 아예 그냥 그러면 너무 길려나 복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 5분만 쉬었다가 요거 지금 너무 그러면 힘들었어 여러분들. 그래요. 그리고 분할납부, 물납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는 뭐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겠습니다.